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요즘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즘 이 사회랑 한번 비교해봐요. 한국 사회랑 한번 비교해봐. 이건 지금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화제됐던 어플이 한 개 있습니다. 어플이 한 개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폰 안에 있는 어플, 뭐 딥시크도 어플이고 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플인 거 아니야. 이게 다 어플이잖아, 어플. 이 중에서 중국에 나온 어플 중에 어플 이름이 이거야. 스러머. 스러머. 이게 약간 그 말투가 약간 이렇게 한국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어플 이름이 죽었냐? 이게 뭐 하는 어플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어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떴어, 일어났잖아. 그럼 그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플에는 그냥 버튼 한 개밖에 없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 버튼 한 개밖에 없어. 그걸 딱 누르면 오케이, 얘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그 어플이 작동을 안 해요. 그냥 눈 뜰 때마다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버튼만 딱 누르면 그 어플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뭐 24시간인가 뭐 이렇게 긴 시간 내에 그걸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인들한테 연락이 가요. 지인들한테 연락이 가. 그러니까 무슨 어디 뭐 119나 뭐 나라 기관이나 뭐 어디 뭐 병원 뭐 구급대 이런 데로 연락이 가는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얘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알람이 가요. 메시지가 갑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응급 구조가 아니잖아. 지정한 지인한테 메시지가 가니까 말 그대로 혹시 혼자 죽어도 며칠 뒤에 발견되는 일은 막자라는 취지야. 그래서 이 어플의 취지는 이거야. 살려주진 못하지만 죽었을 때 방치되지는 않게 해주겠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어플이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 기능 딱 한 개야. 근데 이 기능이 중국의 무슨 뭐 애플 스토어인가, 중국도 어플 그 다운로드 그 랭킹이 있을 거 아니야. 1위를 휩쓸어 버립니다. 뭐 여기저기 다운로드 다 1위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핫해졌냐? 일단 이 이름 자체가 약간 바이럴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했다, 뭐 홍보를 했다 이딴 것도 없어. 그냥 이 어플 이름 자체가 쓰라마. 한국에서도 어플 이름이 만약에 뭐 죽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꽤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이건 뭐지? 다운받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중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죽음이라는 이 말, 이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회피 대상, 토론하기 꺼려하는 대상인데,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대놓고 너 죽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약간 중국인들 정서상으로는 불쾌한데 근데 또 살짝 웃기기도 해. 불쾌하지만 웃기잖아. 죽었냐? 그러면서도 약간 좀 공포스럽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중국에서 전파력이 어마어마해졌다 이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걸 유로로 전환을 했어. 한번 그냥 그 어플 다운로드 봤는데 너무 이게 핫해지니까 그 개발자들이 이거 유로로 전환해볼까 해가지고 유로로 전환을 했는데 다운로드 가격이 한국 돈으로 1,600원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폭풍적으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요가 많고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까지 바이럴이 됐느냐면 중국도 지금 약간 이 혼자 산다는 게 독거의 사회, 뭐라 해야 되지? 1인 가구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어요. 일단 중국은 1인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왜 많냐? 한국은 그래도 땅덩어리가 좁고,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은 어디서 뭐 한국 어디든 이동하든 그냥 한국이잖아. 이동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몇 시간이면 한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커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같이 안 살아요. 뭐 물론 그건 어느 나라든 똑같지만 자식들이 독립을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엄마랑 저희 집이랑 뭐 30분 거리? 보고 싶으면 당장도 봐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집이랑 막 그렇게 멀지가 않아. 그리고 뭐 멀리 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그냥 한국이잖아. 뭐 2-3시간, 3-4시간, 4-5시간, 그냥 6시간 안으로는 다 봐. 근데 중국은 자식이 이제 독립을 해요. 자식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로 돈을 벌러 갑니다. 근데 부모님 집이랑 그 대도시랑은 그건 이제 진짜 이동하기 위해서는 10몇 시간, 길면 뭐 20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거리로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타지 취업을 가면 1인 가구가 되고 부모님들이 또 남아있으면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독거잖아. 뭐 물론 뭐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있지만 또 한 명이 죽으면 이거 부모도 독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한국도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고독사라고 하죠. 죽었는데 정말 시체가 한참 동안 부패된 후에야 발견되는 중국도 그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진짜 고령화 시대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금 막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태어난 인구들이 옛날에 진짜 중국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날 때 베이비붐 시대 때 태어난 그런 인구들이 지금 다 이제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고독사가 늘고 있고 옛날에는 중국은 약간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화가 진짜 너무 안 남아있고 다 따로 살아. 다 따로 살아. 부모님대로 자식대로 다 따로 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퍼지면서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중국의 옛날에 이제 삶의 형태를 보면 단위 조직, 단위가 뭐냐? 옛날에 내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는 제 친구들이 부모님만 봐도 회사의 직원들과 커넥션이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쫀쫀했어. 그러니까 뭐 출근하면 그 회사 사람들과 이제 뭐 같이 뭐 당연히 일 같이 하는 거고 퇴근을 해도 뭔가 이게 연결이 잘 돼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심지어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야. 그때는 뭐 이제 집 전화로 하고 막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 가족 단위, 친족 단위, 공동체, 회사 단위, 국유기업, 그 다음에 뭐 동네에도 그냥 사는 동네에도 동네 위원회가 있어. 그냥 이웃들끼리도 서로 체크하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사회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옆집이 애도 좀 봐줄 수 있고 그 뭐 동네 그 아파트 단지 전체 좀 어디 어느 하루 뭐 바쁘다. 그러면 뭐 한 집안에 좀 한가한 부모가 그 단지에 있는 애들 다 봐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 그냥 옛날에는 며칠 안 보이거나 연락이 안 되면 자연히 확인이 됐어. 걔 바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실은 타지 취업에다가 잦은 이직, 계속 이직을 하고 계속 도시를 옮겨 다니고 도시 옮길 때마다 그 도시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임대 위주의 불안정한 거주. 옛날에는 뭐 중국도 이제 뭐 집을 어떻게 한 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옛날에는 중국은 회사에서 집을 나눠주는 거였어. 진짜 말 그대로 공산주의. 어마어마한 어디 출근을 해 출퇴근을 하고 어디 회사에 내가 소속이 되잖아. 그 회사에서 집이 나왔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사람들은 정말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외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사회적 뭐라 해야 될까 그 커넥션이라 해야 되나? 그거 자체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 대도시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라 해야 될까? 내가 태어난 도시, 내가 사는 어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징이라 하면 베이징 그 호구라는 게 있어. 호구 조사한다 그러잖아. 베이징 호구 사람만 베이징에 살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도시 사람이 베이징 와서 살려면 거의 진짜 외국 가는 정도 수준의 뭔가 절차가 있어야 돼. 그 도시에 취업이 되고 서류도 떼야 되고 그래야 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 그런 게 없으면 다른 도시에 함부로 가서 못 살아요. 중국은 그런 호구라는 그런 관리 단위가 있어. 근데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도시는 정해져 있잖아. 베이징, 상하이, 충칭, 광동, 선전 이런 대도시들 위주로. 근데 그런 도시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그쪽으로 도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립이 되는 거야. 가족들이랑도 멀어지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공포가 있어요. 제 방송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지금 중국 사회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취업 불안에다가 그 다음에 중국은 반대로 부동산의 거품들이 미친 듯이 꺼지고 있어요. 한국도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하지만 중국도 부동산이 어마어마했었거든. 부동산 진짜 중국도 부동산 몇십 배 오른 거 그건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빠진 데는 중국의 부동산 많이 빠진 데는 80% 90%까지 빠진 부동산들도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연끌을 해가지고 그런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그냥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하고 나는 빚더미를 끌어안고 있고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은 갚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집을 판다고 해가지고 내가 샀던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놓여진 중국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중국의 결혼 문화 또 아시잖아요. 중국에 결혼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중국 여자들이 원하는 뭐 이런 차이리 같은 것들, 결혼 지참금 이런 거 맞춰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이 깔려 있냐면 내 인생이 망가져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그 불안을 다 약간 좀 안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가 날 책임져 주냐? 여러분들, 사회가 당신 책임져 줍니까? 정부가 당신을 책임져 줘요?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더 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양보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양보가 돼 있느냐? 그럼 최소한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누군가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심리까지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라는 당신한테 더 뜯어가면 뜯어갔지 당신은 뭐 그렇게 막 책임져 주지 않아. 사회나 어디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었냐? 죽었냐? 라는 이 버튼 한 개가 이런 지금 사회의 이런 불안감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공감? 그리고 또 지금 이 어플이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다 깔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이런 한 어플이 핫해지려면 나만 깔아서는 안 돼. 나도 깔고 내가 딴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추천도 받고 우리 다 같이 깔고 이래야 어플이 뜨거든. 여기는 젊은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다 깔아줘. 왜냐? 지금 중국에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나와서 일하면 당연히 독거노인도 급증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농촌이나 소도시, 이런 3선 도시, 4선 도시 그런 도시들 많잖아. 거기에는 의료랑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녀들은 대도시에 있고. 그럼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자녀가 대도시에 간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엄청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보내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죽어라 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심리는 이거지. 돈도 못 들이고 옆에도 없는데 혹시 쓰러지면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부모님한테 그 어플을 깔아줘. 그러니까 그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 불안 플러스 부모에 대한 죄책감도 어느 정도 있어. 옛날에 중국은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살았어. 3대가 같이 살았어. 그게 약간 중국의 전통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식들,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게 약간 중국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가족이라는 거의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다 따로 사니까 부모에 대한 죄책감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불안도 있고 부모에 대한 죄책감, 걱정도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부모님들한테도 그걸 다 깔아준다는 거야. 얼마나 수요가 많겠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온라인에서 중국 탕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중국은 지금 탕핑을 하고 있다. 모든 젊은이들은, 모든이라기보다는 정말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이 공식이 지금 무너져 있는 사회야. 중국은 노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도 생각난단 말이야. 지금 한국의 20대들이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겠지. 10,000명 중에 1명 나오려나? 1,000명 중에 1명 나오려나? 그럼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은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사회였어. 약간 금기어?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대규모의 실업과 자영업 붕괴, 중국 자영업 부동산 폭락에 중국은 지금 진짜 공대생들만 살아남고 있고 대기업 직원들만 살아남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토탈 합쳐봤자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1억이라고 쳐주자. 그럼 나머지 13억은 어떡할 거야? 근데 절대 1억까지 안 되죠. 근데 그냥 소수 정예들만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 겪다 보니까 중국 SNS에서 늘어난 표현들이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좀 꺼려졌는데 요즘은 사는 게 별 의미 없다. 이런 뉘앙스의 포스트들. SNS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네. 活着没啥意思. 이런 뉘앙스들이 SNS가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能撑一天算一天. 그냥 하루 버티면 하루 사는 거지. 이런 바이브의 포스팅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이거는 자살 충동 이런 게 아니야.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존재 가치 하향 조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그 옛날에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탐구를 하고 꿈을 펼치고 내 존재는 특별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거야 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 희망조차 없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더 비관스러워지는 거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아니 난 뭐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야 뭐 1년 뒤에 난 뭘 이루고 10년 뒤에 뭘 이루고 그딴 소리 집어쳐. 난 그냥 오늘 내가 배불리 먹었고 오늘 넘겼으면 난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이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요즘은 진짜 말 그대로 온라인의 세상이잖아요. 진짜 모든 게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만남이 없어요. 만남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서로 SNS에서 아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너 오늘 이렇게 지냈구나 하면서 하트 한 개 눌러주면 그게 그냥 우리 사이에는 연결돼 있는 거야.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 옛날에는 전화도 하고 친구들끼리, 그리고 야 이제 한 만나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좋은 친구끼리는 주말마다도 만나고, 평일에 뭐 할 거 없으면 야 뭐 한강에서 맥주라도 한잔 할까? 이러면서 한강에서도 만나고 뭐 놀이터에서도 만나고 이게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 그냥 SNS 그냥 보면서 뭐 인스타 보면서 아 얘는 오늘 뭐 이런 거 했구나, 뭐 하트 눌러주고 뭐 거기다가 뭐 댓글 한 개 달고, 그럼 뭐 또 답장 받고, 그걸로 뭔가 온라인 상에서 이제 커넥션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냐?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깔아놓은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너의 지인이 너의 죽음 혹은 너의 실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씁쓸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죽었냐라는 이 어플이 내가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버튼을 안 눌렀을 때 24시간 지난 후에 그러면 응급 구조대나 아니면 뭐 국가 시스템 쪽으로나 뭐 동사무소나 혹은 뭐 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락을 주면 이건 또 이건 본질이 좀 바뀌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라 사업이 될 수 있고 뭔가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야. 나라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왜? 중국이나 나라는 당신한테 책임을 안 지거든. 지인한테 연락이 가는 거야. 지인한테. 이 의미 자체가 위급할 때 국가나 사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내 가까이 있는 지인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또 왜 이 어플이 잘 됐냐면 그 공포도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지금 중국은 실종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티엔왕 하늘 그물이라는 시스템이 온 국민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루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당신 다 CCTV로 다 찍혀. 그 CCTV는 당신 얼굴만 찍으면 당신이 당신 인생이 나와. 그 CCTV에. 그 정도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종 인구가 계속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 실종 인구가 계속 생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중국은 사기 범죄 단지라는 게 있잖아. 해외 취업 사기. 그것 때문에 해외로 잡혀가가지고 실종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 분위기가 너무 이게 뒤숭숭한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공포 때문에 이거를 또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 중국에 요즘 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의문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있어도 맨날 메시지 와. 뭐 마포구 어디 뭐 어떤 누가 뭐 실종이 돼 있고 실종을 했고 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맨날 오잖아. 근데 보면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분이야. 뭐 83세, 뭐 75세.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이제 그 노인들이 뭐 이렇게 건강 상태 혹은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중국은 실종하는 애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나이 또래 사람이 실종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왜 실종하냐 이거야.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 나이에? 말이 안 되잖아.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마음 먹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도망간 거야. 자기가 스스로 사라진 거야. 난 더 이상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연락 다 끊고 싶고 난 사라지고 싶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실종을 시킨 거야. 납치를 해가든.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실종을 시킨 거지. 여기에 대한 공포가, 이 버튼이 어떻게 보면 딱 맞잖아. 맨날 눈 뜰 때마다 난 살아있어 이랬는데 누가 당신을 납치해 갔을 때 내가 이 살아있어 이 버튼을 못 누르잖아. 그럼 그때 지인한테 연락이 간단 말이야.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 뭐야 24시간 동안 얘가 나 살아있어 버튼을 안 눌렀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친한 지인이고 내가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난 바로 전화할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으면 야씨 살아있어 버튼 눌러 새끼야. 메시지 오잖아. 죽은 척하고 지랄이야. 친하면 이럴 수 있잖아. 끊어. 생사 확인했으니까 바로 뭐야 얘 또 나 살아있어 버튼 안 눌렀어? 이 새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때부터 이제 친구는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때부터 이제 그럼 집에 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뭐 직장에도 연락해보고 이제 이때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얘가 실종이 됐거나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중국 상황에 너무 맞는 어플이야. 딱 별로 기능은 없어. 그냥 나 살아있어 버튼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능이 개 단순해요. 기술 함량도 없어. 이게 지금 중국에서 평가되고 있는 값어치가 이거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요 밑에 요 얘기부터 하자. 지금 중국 사회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연락두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적으로 중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한 개가 과거에는 실종, 이건 특수 사건, 실종, 야 어떻게 실종됐대? 나한테는 그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나지. 내가 왜 실종을 해? 그건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뉴스에 나오는 남 얘기. 옛날에는 실종, 연락두절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실종이라 하면 이거는 지금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리스크. 특히 청년, 저소득층, 실직자, 이 사회에 있는 잉여인간들. 근데 그 잉여인간이 내가 잉여인간이 되고 싶어서 잉여가 된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든 잉여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려 하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보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기 당하고 해외 와서 일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갔다가 티켓 사주니까 해외 갔다가 가자마자 바로 이제 감금 당하고 고문되고 막. 그래서 중국 청년들이 인식은 지금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실패하거나 혹은 돈이 없으면 혹은 판단 한번 잘못하면 사람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사회적 공포, 이게 좀 약간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속에 공포 같은 거 한 개씩 가지고 사세요 혹시? 저는 요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죠. 누구나 다 불안감은 한 개씩, 걱정거리는 한 개씩 가지고 살잖아요. 제 요즘 마음에 있는 불안거리는 이러다가 진짜 내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영영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나 이제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은 한 개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어때? 요 채팅창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잖아. 근데 여기 이 불안감은 약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삭제가 될까봐 두려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또 아닌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범죄 단지를 지금 나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도 그 천지 잡혔잖아요. 제가 한번 다뤘잖아. 천지도 잡아가고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줘. 천지 우리가 잡아왔다.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 두목들 우리가 잡아가지고 사형도 시키고 하잖아. 그거 다 보여주는 거야. 국민들 안심시키고 공산당을 믿어라. 근데 국민들은 계속 새로운 범죄 단지가 생기고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두바이나 뭐 여기저기 계속 새로운 곳이 생기고 새로운 사기 사건이 생기고 새로운 실종자가 계속 생기고 SNS 보면 맨날 어디서 누가 실종됐는데 찾아주세요. 본 사람 연락 주세요. 실종자들 엄청 많이 올라와요 중국에. 이런 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중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늘 그물이 깔려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CCTV가 그물처럼 깔려 있는데 왜 사람이 실종하냐. 그러니까 이 어플은 죽었냐? 라는 이 어플은 완전 직설적으로 중국 인민들한테 다가갔던 거예요. 너 죽었냐? 너 아직 살아있어? 너 버튼은 누를 수 있지? 안 누르면 뭐야? 얘 진짜 어디 잡혀갔나? 아니면 죽었나? 쓰러졌나? 그러니까 생사 확인 어플. 심지어 이 또 어플이 핫해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스토리가 이 어플을 만든 스토리까지 완벽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마케팅 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제품을 팔고 품질을 팔았으면 요즘은요 감성을 팔고 스토리를 팔아요. 여러분들 이 텀블러 이 기능이 좋고 이 안에 소재가 좋고 뭐가 좋고 해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사세요. 요즘 이거 안 먹혀. 좋아봤자 안 사. 왜? 니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좋거든. 품질 좋은 걸로 안 사. 요즘은 스토리가 필요해. 이 텀블러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내가 진짜 하루는 내가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뭐 내가 뛰어내리려 그랬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못 뛰어내리고 넘어졌는데 보니까 이 텀블러를 내가 밟았네? 뭐 이런 진짜 뭐 스토리 있잖아. 이건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스토리를 팔아. 맞잖아요. 마케팅을 보면 옛날에는 버섯을 팔면 이 버섯 좋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내가 어떤 애기의 아빠인데 이 애기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버섯을 못 먹었는데 나는 이 애기한테 정말 영양가 있는 버섯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버섯을 만들어냈는데 이 품종은 내 자식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더라. 이런 스토리. 이게 마케팅이잖아. 이게 요즘 세상의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런 마케팅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완벽해. 뭐냐 여러분, 개발자 딱 2명이 이 어플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플이 아무 기술 요소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개발자 2명이서 야 우리 서로 생사 확인해주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든 거야. 만드는데 쓰는 비용 한국 돈으로 30만 원 들었대. 그 30만 원은 그냥 이 개발비가 아니라 그냥 뭐 어플 등록하고 뭐 이게 어플 그 샵에 올리고 그냥 그 수수료 밖에 나가, 지들 밥값. 그리고 이 개발자 2명은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 2명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회의 최하층. 야 우리 뭐 하지? 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아무도 우리 기억 못 하겠지? 야 그래도 우리 서로라도 생사 확인을 해주자. 야 우리 생사 확인 어플 한 개 만들어 볼까? 이런 느낌인 거야. 완전 별 보잘것없는 젊은이 2명이 만든 거야. 흑수저 개발자. 그리고 정말 얘네 둘이는 그렇게 막 훌륭한 개발자도 아니야. 막 어플을 막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없어. 어플 겁나 단순해요. 그래픽도 화려한 것도 없고 설명 이런 거 없어. 그냥 중간에 버튼 한 개만 있어. 나 아직 살아있다. 我还活着. 약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공감하는 중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이걸 다 다운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뭐 몇백만 명이 막 다운을 받으면서 그냥 모든 차트에서 1위를 찍어버립니다. 이 어플은 그냥 단순해. 너희 뭐 심박 체크, 뭐 GPS 추적, 뭐 너를 AI 분석하고 뭐 국가 공공기관에다가 연락해주고 뭐 이딴 거 없어. 그냥 단순해. 너 아직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버튼 눌러라. 버튼 안 누르면 너 제일 가까운 지인한테 연락하겠다. 끝이야. 이 두 청년은 중국의 정저우 출신의 두 청년이에요. 한 달 동안 개발했대. 개발 비용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면 하루에 밥값 10,000원씩 30을 쓴 거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만든 회사 이름도 월경이야. 회사 이름이 월경. 월은 달 월자. 경은 무슨 경지에 올랐다 할 때 그 경. 그러니까 뭐 달의 경지, 뭐 달의 세계, 뭐 약간 이런 느낌. 회사 이름이야. 월경. 아 그리고 또 이 앱이 중국인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 중에 큰 거 한 개는 지금 중국은 말 그대로 뭐 중국은 기술의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아 이건 뭐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 중국의 다양한 방면의 기술들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오늘 그 기사 봤어? 여러분들 전 세계 1위 대학교 중국 대학이야. 하버드 3위로 떨어졌어요. 봤어요? 그리고 중국 탑 10에 있는 대학교들이 한 7개가 있어. 탑 10 대학교 7개가 다 중국 대학이야. 그만큼 중국의 인재 양성에 오랫동안 힘을 써왔고, 그 인재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그 인재들이 중국을 위해서 막 기술 개발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중국의 기술들은 뭐 꽤 앞서갑니다. 아주 앞서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 뭐 어플을 만들든 뭐 만들든 막 이런저런 기술들 막 뭐 무인 뭐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드론 뭐 비행 택시부터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사람들이 지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어플을 딱 보니까 내 행사를 체크해 주는데 아무 기술이 없어. 그냥 내가 이 버튼을 안 누르면 지인한테 메시지 보내주는 거, 그게 끝이야. 뭐 이 어플이 뭐 위험을 감지하고 뭐 생명을 보호해주고 뭐 나라 기관에 연락을 해주고 구급차를 불러주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냥 오로지 네가 믿을 수 있는 너희 제일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야. 왜? 이 나라 사회 못 믿거든.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 문구가 있어.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사람들이 마음을 샀다는 거야. 아무도 너를 계속 지켜보지 않는다. 시스템은 항상 늦는다. 결국 남는 건 너와 몇 명의 연락처뿐이다. 이거 약간 진짜 이 사회의 정서를 굉장히 잘 반영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술의 언어가 아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이 현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체념한 사람의 언어다 이거야. 딥시크도 아니고 AI도 아니야.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언어고, 마지막에 네가 죽었을 때 딥시크도 AI도 뭐 감시망도 CCTV도 너를 체크해주지 못해. 오로지 너의 친한 지인만 나한테 연락을 해서 너의 생사를 확인해줘. 그리고 또 이 앱이 건드린 감정은 뭐냐면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야. 왜냐? 지금 중국의 사회는 막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넘치는 사회가 아니거든. 그냥 하루 버티면 뭐 하루 벌고 하루 버티면 장땡이지 뭐. 내가 뭘 해도 뭐 안 되니까 뭐 그냥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뭐 이런 정서거든. 그러니까 이 앱이 건드린 감정은 너희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사라지고 싶지 않은 공포예요. 혹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 공포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이 앱이 진짜로 이게 던진 메시지는 죽었냐?
너 아직 살아있냐? 죽었냐? 이게 아니라 너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니? 이걸 묻는 그 정서야. 저 어제 이거 준비할 때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 이거 기발하다. 와, 개웃기네. 막 이랬는데 오늘 막상 내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되게 슬프다 이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뜨면서 이게 외국 국제 어플 시장까지도 이게 막 뜨면서, 왜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화인이 20억 이상이잖아.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까지 이걸 다운받으면서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뜨다 보니까 어플을 이름을 바꿨어요. 죽었냐? 이건 너무 진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약간 삼류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막 다운이 되고 막 수많은 유저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 값어치가 막 올라가. 나중에 이게 며칠 사이에 평가된 값어치가 한국 돈으로 20억이에요. 근데 지금 가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거거든. 누가 왜 이걸 20억으로 매겼냐? 20억으로 평가하고 너네 10% 지분 나한테 팔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 2억을 주겠다 하면서. 근데 안 팔았대. 그리고 지금 구독자는 더 늘고 있고, 구독자란다. 그 어플을 다운받는 유저들. 그러면 이거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생각한 게, 이게 더 크기 위해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죽었냐? 이건 너무 약간 비아냥적이고 냉소적이다. 그리고 약간 이게 너무 직설적이냐? 죽었냐? 너무 직설적이다. 그리고 문화적 반감을 일으켜낼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 정선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어플만 이름을 바꿨대. 대무무로 바꿨대. 대무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정선은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통계되고 있는 중국의 1인 가구가 2030년에는 2억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은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1억 이상이면 와, 이건 진짜 꽤 많은 거 아닐까요? 1인 가구가 지금 중국에 1억 이상이고 2030년까지 2억 초과할 전망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감안한다면 이 앱은 수요가 늘어날 일밖에 없어 이제. 2020년 통계된 게 1인 가구 수가 1억 2,5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 치자. 14억이 지금 14억 안 될 거야. 14억인데 14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가구 수가 14억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2명이 같이 사는 가구도 있을 거고 3명, 4명, 5명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중국의 1인 가구 수가 약 1억 2,500만인데 그게 2020년 통계예요. 1억 2,500만인데 이게 4가구 중에 1개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이걸 4를 곱하면 중국의 1인 가구는 5억이라는 거지. 중국의 총 가구 수는 약 5억이라는 거고 그 중에 1인 가구가 1억 2,500만 가구 이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 많지 않나요? 한국의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 자, 한번 검색해볼까? 잠깐만. 한국의 1인 가구가 2024년 기준 800만 가구네. 야, 잠깐만. 국내 전체 가구 중에 36% 차지해요. 36%. 중국보다 1인 가구가 많네. 중국은 25%인데 한국은 36%네요. 와. 하지만 다른 거는 한국은 1인 가구가 많지만 좁잖아. 좁고 가족들끼리 가까이 살아. 그리고 보고 싶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어. 그게 한국 사회고 그게 다른 점이지. 중국은 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못 본다 이거지. 야, 근데 한국의 1인 가구 수 800만. 오 마이 갓. 와, 근데 여러분들 연령대별 구성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게 70세 이상이야. 이거 너무 슬픈데? 이 800만 가구 중에 20%가 70세 이상이래요. 그게 독거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29세 이하 사회 초년생들이죠. 이게 이제 17.8%. 그 다음에 60대가 17.6%. 야, 60대도 독거, 이 사람들이 예비 독거노인인 거 아니야. 30대가 17.4%. 30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겠지, 그지? 그리고 1인 가구의 약 42.7%가 서울, 경기라고 합니다. 한국도 진짜 외로운 사회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끼리 연락을 잘 안 해. 하지만 사람들끼리 뭔가 연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SNS잖아. 인스타 들어가. 오늘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얘는 여기 갔네? 얘는 저기서 뭐 하고 있네? 얘는 이거 하고 있네? 그러면서 스토리 보면서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메시지 와 있으면 메시지 보내고 다 온라인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요즘 그래. 사람들끼리 잘 안 만나요, 그죠? 근데 한국도 지금 출산율, 근데 요번에 한국은 출산율이 좀 올라왔다고 하던데. 아무튼 중국은 출산율이 진짜 절벽식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중국은 나라 전체로 따지면 출산율이 한국보다 위지만 대도시 위주로 따지잖아. 한국보다 낮은 도시들 엄청 많아요. 중국 출산율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비혼.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죽을 때까지 살기로 선언한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 비혼주의. 그냥 혼자 살래. 근데 이게 혼자 살다 보면 혼자 삶에 대해서 뭐 물론 좋은 점들도 있지만 항상 마음 한쪽에는 혼자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 젊을 때는 뭐 팔팔하고 뭐 건강하니까 그런 상관 안 하지만 좀 나이 들고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가다가 미끄러가지고 넘어졌는데 갑자기 막 밀려드는 그런 공포 있잖아. 내가 방금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았고 어디 저쪽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내가 쓰러졌으면 난 그대로 죽는 건가? 이런 공포심. 그래서 요즘 중국은 이런 1인 가구를 겨냥하는 소비 패턴, 마케팅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너 죽었냐? 라는 이 어플이 그 정서와 그 마케팅 그 상황과 지금 중국의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완전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어플이었다라는 거야.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싱글 가구들이 많잖아요. 추세가 그래. 중국도 이제 싱글 가구가 계속 늘면서 뭐 1인용 식품, 소형 가전, 개인 서비스, 온라인 유통 이런 싱글 경제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싱글 경제가 참 아무튼 요런 중국의 죽었냐?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이슈예요. 어마어마 난리 났었어. 그럼 나도 이걸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재밌고 약간 좀 블랙 유머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너무 진짜 무거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막 국제 정세 얘기하고 막. 나도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그냥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싶어. 그런 다크한 얘기 하다 보면 나도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어요?